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즉 미용실이라는 데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으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크게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부분입니다. 퍼스널리티는 뭐 잠깐 또 언급한다면은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심장 에다가 나를 각인 불도장을 찍게 하느냐,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또 무엇이 되면, 이 말이 결국 퍼스널리티잖아요. 나의 퍼스널리티가 어떨 때 동료들과 또 고객들하고 혈명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것들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의 퍼스널리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장인으로서의 퍼스널리티가 결국은 미래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경력은 쌓이는데 경쟁력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경력이 곧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쟁력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근로소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 가능한 이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노동 생산이 질이 떨어지더라도 근로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고, 나아가서는 로열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는 데에는 직장 생활할 때 나의 퍼스널리티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직장인으로서의 퍼스널리티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직장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 발생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게 될 수 있는 직장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퍼스널리티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또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퍼스널리티가 갖춰져야 되는지,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두 가지 기준에 인재상이라는 것과 조직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품성이 전략이다라는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좀 짚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재상에 있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내가 파트너, 즉 스텝 인턴의 위치에 있고 내지는 디자이너의 위치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재능과 품성이 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나요? 나는 재능적 요소에 있어서 어떤 완성도를 가지게 할 것이냐, 어떤 완성도를 만들 것이냐, 나의 품성적 요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성장시켜서,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동료들도, 원장님도, 그리고 고객들도 그들의 심장에 나를 담으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그들과 혈명을 맺을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통상 제가 이제 체험한 바로 짧게는 6개월, 한 1년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가족들이 합니다. 야, 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과거의 내 모습과는 다른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들도 안 변한 것 같지만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해오고 변해온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IQ는 안 변한답니다. 그 다음에 성격 안 변한답니다. 이건 이제 캐릭터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돌이 안 변하죠. 나무 안 변하죠. 그런데 나무와 돌을 잘 따듬어 놓으면, 마당에 놔두면 예쁜 조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잘 따듬으면 뭐가 됩니까? 나무는 가공을 잘하면 책도 되고, 부채도 되고, 뭐 별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변하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것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처세술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동료들이 나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좀 더 유대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객들과 내가 좀 더 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것, 그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첫 번째 퍼스널리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재상이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10,000원 내놓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10,000원씩 내서 힘든 나라 좀 어떻게 좀 도와줍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뭐 저게 뭔 신소리 하냐고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근데 아주 훌륭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또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10,000원은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우지만,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겠죠.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겠죠.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퍼스널리티, 인재상에 대한 퍼스널리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조직 문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틴 뉴마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마틴 뉴마이어라는 분은 브랜딩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브랜드 컨설팅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브랜드는 공동체의 힘으로 구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잘나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세한 세부사항 들어가서 말씀드릴 때 아주 재밌는 사례들을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흔히 봤던 꼴들을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나 잘나서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무언가 내 사업을 만들어서 현재의 문제를 윤택하게 해결하고 만들고 미래의 문제도 아주 잘 해결해서 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을 만들려면은요, 그 브랜드가 나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겠노라는 사람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마틴 뉴마이어 같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예요. 모든 브랜드는 공동체의 힘으로 구축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학습하고 그거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예측 가능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고객이 다음에 있을 만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되는지,
이런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고객이 미래에 있을 만족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팀워크가 어떤 데서 만들어지는지를 하나씩 비밀을 앞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조직 문화에 어떤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내가 내면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요, 잠깐 히트를 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함께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통해서 내 삶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고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조직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내가 리드해 갈 수 있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미용이라는 직업이 내 삶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그 습관, 그게 정말 남다른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게끔 나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부터 남다르게 하자. 그래, 직장 생활을 남다르게 하지 못하면, 이걸 모르면 내 직업이요, 내 삶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부면 직장인으로서의 미용 생활을 할 때 올바른 퍼스널리티를 만들어서 올바른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만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눌러놔 주시면은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2, 4부면, 3, 4부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았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구독 눌러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